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무한자 나무과의 모감주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감주 나무는 보통 장마철에 꽃이 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염주나무, 모감주의 열매로 염주를 스님들이 사용하는 염주를 만드는 나무다 해서 염주나무. 미국에서는 이 이름을 골드 레인 트리, 황금의 비가 쏟아지는 나무다. 이름 참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멋진 이름으로 모감주 나무라고 하지 말고 이런 멋진 이름 좀 붙여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모감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이 들어서면서 모감주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중순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장마철을 바로 코앞에 둔 계절이죠. 장마철이 보통 6월 하순경에 우리나라의 장마가 6월 하순경에 시작이 되는데, 이 모감주 나무는 6월 중순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해서 자그마치 거의 한 달 가까이 개화기간이 긴 꽃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다른 나무들이나 꽃들이 벌이나 나비들이 날아다니지 못하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유독 이 시기에 모감주 나무는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이 꽃의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황금빛이죠. 노란색의 이런 꽃이 피게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이 꽃이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노란 황금의 비가 내리는 듯이, 비가 떨어지는 듯이 보인다 해서 미국에서는 이 꽃의 영문 이름을 골드 레인 트리, 그러니까 황금 비가 쏟아지는 나무다. 이름 참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멋지게 잘 지었는데, 이러한 꽃차례가 보면 크기도 큽니다. 크기도 커서 꽃차례 길이가 25cm에서 40cm 정도로, 이 꽃차례 크기가 상당히 커다란 꽃차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가지 끝에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이 가지 끝에 달리는 여러 개의 꽃 중에서 꽃 한 개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거는 숫꽃이고 요거는 쌍성꽃입니다. 쌍성꽃인데, 우선 쌍성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성꽃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요 맨 위에 있는 요 한 개는 바로 암술이죠. 암술대가 이렇게 있고, 암술대 끝에 이렇게 암술머리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수술대들이 이렇게 7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 끝에는 꽃밥이 다 달려 있고, 이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대도 있고 암술머리도 있기 때문에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는데,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성이 두 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을 보면은 이 꽃에는 아무리 봐도 요 암술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암술이 보이질 않고, 요 수술만 이렇게 7개의 수술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암술은 태화를 해서 요 속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술이 태화를 한 이러한 숫꽃도 피고 쌍성꽃도 핀다. 그래서 한 나무에 요 꽃 속에는 숫꽃만 피어 있는 숫꽃도 있고 쌍성꽃도 있다. 그래서 숫꽃과 쌍성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꽃을 피게 되는데, 이 꽃에서 수술대를 보면 수술대 반쯤의 아래쪽에는 이렇게 털들이
길다란 털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러한 수술대를 가지고 있고, 암술대도 마찬가지로 길다란 털을 중간 이하의 길다란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꽃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잎의 뒤에는 이러한 꽃받침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서 이것이 꽃받침 하나, 옆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꽃받침이 5개가 있는데, 꽃잎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꽃잎은 아주 특이하게도 처음에 꽃이 필 때는 위를 향해서 쫙 펼쳐지죠. 쫙 펼쳐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꽃잎은 뒤로 이렇게 살짝 젖혀져서 뒤로 이렇게 뒤로 젖혀져 버리게 됩니다. 젖혀지는데, 요 아래 뭐 이상한 거 보이죠? 요것이 돌기들이 이렇게 꽃잎 하나에 돌기가 이렇게 두세 개 정도의 이런 돌기들이 달려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꽃잎 하나에 3개의 돌기가 달려 있고, 여기도 3개 정도 달려 있고, 여기는 2개 정도 보이는데, 이렇게 이러한 돌기들을 우리들은 부속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부속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러한 부속체가 처음에 꽃이 필 때는 노란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색깔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빨간색이 더 짙어진다 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색깔이 변신을 하는 부속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감주나무, 염주나무라고 하는 모감주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암술대의 끝에 요 암술머리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요 암술머리를 잘 보면 암술머리가 요 3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암술머리가 3개라고 하는 것은 요 아래에 들어가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게 되는데, 그 씨방,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3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열매 속에는 씨앗이 3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특이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씨앗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암술머리가 3개였기 때문에 씨앗도 3개가 달린다. 그런데 이 꽃이 지고 나면은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씨방 부분이 굵어지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모양이 마치 꽈리, 우리 예전에 여자 어린이들이 입속에 넣고 꽈리를 불었죠. 꽈리를 불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꽈리 소리가 나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는데, 여자아이들은 잘 불더라고요. 잘 부는데 그 꽈리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열매를 다 익게 되면은 이런 꽈리의 색깔이, 이런 연두빛의 꽈리의 색깔이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3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 암술머리가 3개였듯이 이것도 열매 껍질도 3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열매 껍질을 우리들은 한자로 과포라고 하죠. 여기에 요 갈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을 우리들은 과포, 한자로는 과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싸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꽈리처럼 생긴 열매싸개, 이 열매싸개는 종이장처럼 얇은 열매싸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매싸개는 이렇게 3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 3조각으로 갈라지고, 조각 하나마다 씨앗이 한 개씩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까만 씨앗은 지름이 7mm 정도 되는 이런 까만 씨앗이 달리게 되는데,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죠. 딱딱해지고 단단해지는데, 이 씨앗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스님들이 절에서 스님들이 요 염주의 요 모감주 나무의 씨앗으로 염주를 만들게 됩니다. 염주를 만들게 되는데, 염주를 만들면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단단하고 딱딱해서 아주 스님들에게 인기가 좋은
염주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감주 나무의 씨앗입니다. 씨앗인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요 열매가 열매 껍질, 아까 과포라고 했던 열매 싹에 열매의 껍질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 갈래로 갈라진 한 개 한 개에는 씨앗이 한 개 한 개씩이 달려 있게 되는데 요 모양 요걸 이렇게 보면 요거 한 개가 보트 모양이 됩니다. 보트 모양이 돼서 그 속에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는 이러한 보트 모양이 되는데 이 모감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바닷가에 해안가에 주로 살게 되는데 해안가에서 이 열매가 다 익어서 떨어지면은 이것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 개 요 껍질은 과포라고 하는 열매 싹에는 보트가 되는 겁니다. 보트가 돼가지고 물 위에 동동동동 떠 있게 되죠. 동동 뜨게 되고 요 씨앗은 그 과포에 의해서 동동동동 떠서 바다를 여행을 합니다. 바다를 여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오고 그래서 요 모감주 나무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주로 살게 되는데 요 나무들은 주로 요 보트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모감주 나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보트 하나 둘 셋 세 개의 보트에 의해서 씨앗들이 하나씩이 보트를 타고서 해외여행을 떠나서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그렇게 멀리 퍼져나가는 구조를 하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이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감주 나무였습니다. 이런 모감주 나무는 잎의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잎의 모양도 아주 예뻐서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기꼴겹잎이라고 하죠. 요게 작은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근데 작은 잎이 17개까지도 되는 기꼴겹잎입니다. 기꼴겹잎이라서 요 작은 잎이 모인 17개가 모인 요거 한 개가 잎이 하나가 되는 거고 요게 한 개가 잎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잎이 기꼴겹잎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모양도 아주 신기하고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톱니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톱니가 되죠. 요걸 보면 잘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톱니가 되는데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톱니 중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결각이 생깁니다. 결각이 생기게 되는데 톱니가 아주 커다란 것을 우리가 결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렇게 결각이 생겨서 깊이 아주 파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각이 파져 있는 요 보면 아주 깊이 파져 있죠. 이러한 결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모감주 나무인데 요 나무는 여름에 이렇게 진한 초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을이 되면 그 단풍이 또한 일품이죠. 요거 지금 11월 달에 단풍이 뜬 모습인데 노란색하고 갈색하고 붉은색하고 초록색하고 엉켜가지고 그 아름다움은 정말 황홀하다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의 단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이 모감주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감주 나무는 요즘 장마철이 되었을 때 거의 한 달 가까이 개화기간이 긴 꽃을 피면서 요 황금빛의 아름다운 꽃도 아름답고 잎의 모양도 아름답고 열매의 모양은 더 특이하고 신기하고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고 가을의 단풍이 끝내줄 만큼 아름답다 하는 나무가 바로 모감주 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